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다며 우리 정부도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는 왜 공해상에 버립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가서 자기네 자금으로 모아서 해도 됩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이 핵을 계속 확산시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예산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들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의에 항의하십시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십시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X-파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D+74일째 되는 날입니다. 3차 방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7,800톤의 방류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 3월까지 31,200톤이 방류될 예정입니다. 해프닝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원전 청소중 분출 오염수에 의해서 피폭된 경우가 있었는데 첫날 발표한 내용에 수십 배의 오염수에 노출이 됐다. 즉 말씀드리면 첫날 발표한 거는 100ml라고 했죠. 실제로는 수십 리터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이다. 즉 신체 피폭을 일으킬 정도로 오염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작업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수 기능이 있는 작업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게 확인되었다. 지난주에 사고 일어났을 때 뉴탐사 원자력 X-파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방호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이 의심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오늘 기사에서는 바로 또 지적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염수는 꾸준히 방류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연말까지 이것이 오염수니 처리수니 방류수니 이런 내용 정의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론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오염수를 배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무능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일본 정부의 바로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못 꺼내는지 너무 무능하고 무력한 정부가 아쉽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면서 실제 정부가 지금 수명 연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진흥 쪽의 모든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환경, 생태 또는 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안전 예산은 또 팍팍 줄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두고 보면 정말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죠. 안전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쪽에 원자력 예산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안전 예산을 빼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거는 SMR 이런 데다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SMR은 사실상 짓지 않는 디자인 서티피케이션까지만 예산을 잡혀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난 스마트 원자로 개발한다고 소형 원자로 개발한다고 7천억 가까이 투입을 해놓고
결국은 설치할 때를 못 찾아서 설치를 못해서 입증을 못하니 수출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실패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SMR이라고 해서 또 다시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용 해결료 냉각수 해양 방류 계획 박재호 의원께서 이거는 지적을 하신 내용이죠. 지금 고리 1호기처럼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수가 지금 사용 해결료 저장조와 원자로 냉각제를 운전했던 그런 냉각제 이런 것들이 고오염수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고리 1호기 사용 해결료 냉각수를 해양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재호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처음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 해양 방류 계획에 있는 저장조의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냉각수뿐만이 아니라 원자로 운전 중에 있었던 냉각제 이 두 가지가 다 해양 방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해양 방류 계획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미국의 필그림 원전이나 인디안 포인트 원전 이런 원전에서 똑같이 폐로 하고 나서 연구 정지하고 나서 발생된 이런 오염수를 자체적으로 버리지 말고 폐기 처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 방류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안전법 제20조에 의하면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기타 액체, 기체, 방사, 폐기물 배출 계획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계속 운전용으로요. 이런 서류들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제출돼야 되고 인허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늘의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전에 수명 연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리 2호기, 3, 4호기, 하비드 1, 2호기, 한울 1, 2호기가 한꺼번에 지금 수명 연장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3, 4호기, 월성 2호기, 그 다음에 3, 4호기까지 하면 한 10개 원전이 한꺼번에 지금 수명 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내 수명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수명 만료일 전에 5년에서 10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하면 이것이 18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변경 후 이 시행령을 변경시켜서 18개까지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느냐? 시설 설계 구조물 개통 기기, 확률로서 안전성 평가 위에도 운전 연구 경험, 기기 검증, 안전 성능에 관한 운영 보수 여기에도 방사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발전소 시설 전반에 대해서 40년이면 수명 기간 동안 운전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서 평가되어야 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허가 차원에서 제출에 대한 서류로 적어놨고요. 중요한 것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개통 구조물 기기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 기준을 활용할 것.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고시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송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집니다.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정말 이거에 대해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할 것인가.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개통 구조물 기기 운전 경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연장 주요 쟁점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료에 너무 많은 해결료가 쌓여 있어서 만일의 사고 시에는 이렇게 하이스플릿 코드 계산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적정하게 그냥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만 2,5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500만, 100만, 70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 고리에서 사고 났지만 실제로 이런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취약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계속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다소기 문제입니다. 다소기 문제. 이런 다소기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나 인디안 포인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의 41배나 되는 상당한 총체적 잠재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변의 인구가 밀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를 할 때 계속 운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신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계속 운전이 종료되는 기간이 있고 초기 설계에서 이제 가동을 들어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원자로가 설계될 때 적용 기술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이런 연도가 수명이 종료됐을 때 2007년에 끝났다 그러면 2007년판을 적용해서 계속 운전에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수명 연장 최신 기술 기준 적용의 가장 기본 방침입니다만은 실제로 발전소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때 처음에 적용했던 내용과 지금 수명 연장할 때 적용하는 코드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합치와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작성돼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공개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있죠. 울진 산불 문제,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 원전 정지되고 이런 문제, 산불로 인해서 송전선로가 기능이 상실되면 발전 송전을 못하고, 또 하나는 해결료를 냉각시키기 위한 외부 전력을 수전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호기가 한꺼번에 동시 탈락됐을 때 그리드의 안정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너무 많은 원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연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수원이나 발전사나 연구소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오픈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네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민사회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해와 또는 그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조율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작업도 시도되고 있지 않다. 항공기 추락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카디즈라는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항공기 추락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라는 외부 사건에 대한 원전에 대한 외부 사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수 기준이 안전 기준이 이미 발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적용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문가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쟁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에 대한 물리적인 방어, 즉 사용해결료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지난번에 서균효 교수님과 같이 잠깐 얘기를 할 때 김정은 당시 또는 때 북한 김정은 지도에 남한의 원전 특히 사용해결료 포인트가 다 위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개방된 상태인데 이 사용해결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어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선제 타격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약점들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선제 타격을 하느냐? 현실성 있는 후쿠시마 후속 대책, 다소옥이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냥 연구 과제로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돈만 먹고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후쿠시마 후속 대책,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진짜 되고 있느냐?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비상대응 대피 이런 것도 준비 거의 안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대책 없이 발전소만 계속 짓자 그래가지고 11차 전력기본계획 이거 대폭 수정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대폭 건설하자고. 왜 건설을 해야 되느냐? 건설비 따먹으려고. 그게 무슨 생태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수요가 있어야 적정 수요를 가 있으면 생태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적정 수준의 수요가 없으면 생태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가 키 퍼포먼스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방대하게 계속 건설해야 유지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는 문제,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전 수명 연장을 주요 쟁점으로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걸 추진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원자력 한심위원회예요. 자,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심사시법 6장 9.0 사고관리계획서 여기서 중대사고 평가식 오래된 사고에서는 분석된 사고 경위가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고가 고려돼야 돼요. 중대사고 선량평가 그러니까 중대사고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를 어떤 경우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설정을 하는데 사고관리계획서는 PSA라는 확률론자 안전성 평가에서 그것을 사고 리스트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 그 사고 리스트를 확률론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설정을 하면 사고관리계획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논의하게 되고 그러면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사고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발전소 경계구역에서 피폭을 얼마까지 일으키면 허용이 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사고 계획서상에 정의되는 가장 심각한 사고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 피폭을 초과하면 그 사고 그 사고가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펌프를 뭐 이중화를 한다든가 삼중화를 하든가 더 많은 하드웨어적 그다음에 정비를 한다든가 뭐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 자체를 더 고성능 장비로 교체를 한다든가 시설을 뭐 다시 보강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이 그럴까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까지 3년 넘게 원자력 X5 원자력 묵시록을 같이 해 오셨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증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중대사고, 선량평가, 사고 대상. 그것이 평가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사고 목록들이 있어요. 그 목록들에 대해서 사고관리계획서에서 평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관리계획서에서. 그러면 지금 발전소 2호기, 고리 2호기, 3호기, 그 다음 4호기, 그 다음에 한빛 1호기가 지금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주민 청문회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공청회를 하느냐?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청회를 하는 이 문서가 이미 킨스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이 됐냐? 이 공청회를 거친 것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공람을 할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위해서.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사고 목록에 대해서 주민 피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15에 기수기준에 적용된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 케이스라도. 자, 그러면 어떤 사고 케이스가 그거를 넘었다. 그러면 그 사고 케이스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 물리적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지만 어떤 사고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상에 선정한 사고가 고려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나와야 거기서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 사고가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목록에 나오는 거예요.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킨스에 제출되고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도 안 났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초안을 지금 공람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때 과연 사고관리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최종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벌써 썼어요. 그래가지고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청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사고관리계획서가
정한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 항목 또는 사고 조건들이 어떤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냐 이거를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나오죠? 당연히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사고관리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이것부터 썼냐 폐기해야 된다 당장 그렇게 나오죠. 주민들은 당장 폐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서 6장에 사고관리계획서의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고가 고려돼야 된다. 예? 이거는 분명한 그 심사지침서상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따른 방사선 평가 대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22가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를 반영한 평가 대상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따른 방사선 선량 평가 대상 목록으로 22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사고관리계획서 사항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선량분석 대상 사고 목록을 몇 개로 했을까요? 11개로 해서 제출했어요. 11개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 심각한 중대사고 목록을 제외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중대사고 A, B, C, D가 있는데 A는 100mS를 맞고 B는 50mS를 맞아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A를 삭제하고 B만 가지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50mS 사건이 되는 거죠. 중대사고 나봤자 50mS밖에 안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고 목록은 22개인데 이렇게 11개로 확 줄여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깝깝한 거예요. 주민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깝깝한 거죠. 원자력안전위원회랑 속닥속닥해서 한수원이 문제를 풀었으면 됐는데 주민공청회도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알면 뭘 알냐.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런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테니 22개를 11개로 빼먹더라도 할 테니 주민들은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들어라. 근데 자꾸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하는 거 이거 폐기해라 막 이러니까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 원안이 고시 7조에 따른 별표 1에 따른 검토를 하는데 주민 공람을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기술적인 사항까지 포함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원안위에 한수원이 뭐를 물어봐요? 주민들이 기술적인 검토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청회 때. 그 공람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평가까지 하느냐 해야 되느냐 원안위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즉 규제기관이 기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대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원안위에. 한수원이 뭐라고 답변이 왔을까요? 자, 해답이 왔습니다. 별표 1 항목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초안에 들어갈 내용을 딱 정해놨어요. 별표 1에다가 고시 별표에다가 그걸 적어놨는데 그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해설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 해답은 그렇고, 요 뭐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동의를 하죠. 자,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과학적 사실의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이를 자연 사회과학 응용 과학이 종합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자료 조사 분석 환경 평가 예측에 대한 사용된 방법은 기술적으로 객관 타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렇죠?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된다. 이게 일반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료 분석 환경 영향의 예측 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타당성. 즉 평가서 작성에 대한 일반 요건이에요. 일반 요건. 이것이 별표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면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설계획, 발전소의 건설계획, 개요, 환경, 현황, 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설로 인해서 운영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고 피폭 선량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요약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고 사고로 인한 영향 뭐 중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문 용어 해설 이렇게 딱 목차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운전을 하려는 이것도 이제 회신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운전하려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등은 초안에 의견 수렴 지자체를 통해 수렴 후 그 결과를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네? 반영.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취지가 이건 원안이 해석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지 초안에 기재사항, 작성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이 쉽게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재사항 작성 방법이 제대로 됐냐, 뭐 빠뜨린 거 없냐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5조 2항에 따르면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관점에서 기여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여하지 않은 항목 어떤 걸까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겠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방사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뭐예요? 주민들이 자기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유사시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야 돼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기여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 문구는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지자체장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할 때 기술적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 공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의미다. 진짜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이거는. 예? 아니 주민들이 기술적으로 모르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저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주민이 자기의 방어 본능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
그것 때문에 공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공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할 때 기술적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그냥 공람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히 작성됐는지만 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도대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에? 이런 거를 답변을 썼어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한손에 답변을 했죠. 그래서 발전용 운영자는 이 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원자력 안전법 111조에 따라 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이거를 과학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심사를 하니까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기술심사를 하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은 기술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은 뭐 오타 탈자만 보나요? 이런 원안이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미쳤어요. 미쳤어. 이런 걸 공문이라고 한수원의 답변이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공문 정식 공문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이 공문이 원자력위원회가 안전위원회가 진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조직입니까? 주민들이 기술적으로 모르면 국내 전문가 누구를 데려와서 이거를 검토를 해달라. 캐나다는 규제기관이 시민들이 공람을 하는 과정 또는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외부로부터 듣고 싶다. 또는 누구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다. 기술적인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돈까지 줘요. 인건비까지 줘요. 그래서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공청회 또는 의견을 달라. 원자력 CNSC죠. CNSC. 캐나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그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자체장이 기술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는 거 아니다. 주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하는 거죠. 예? 이건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안법 취지와 전혀 무관한 해석이에요. 이러고도 원자력 안전법 주무부처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7조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 평가서 초안을 별표 1에 따라 검토한 뒤에 그 내용이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왜? 문제가 있으면 의견 수렴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방금 22개 사건을 가지고 방사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고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1개만 평가했단 말이야. 나머지 11개는 다 빼먹었어요. 그러면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평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안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7조.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안위가 법을 만들어 놓고 원자력 안전법을 만들어 놓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난 시간에도 정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사건도 이런 것들이 무지기로 나온다. 어떻게 주민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기술적인 내용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규제기관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런 공문을 다시는 발행하면 안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답변 취소해야 돼요. 한수원이 이걸 받고 나서 사기가 등등하게 올라가지고 봐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런 공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문구 작구 이런 거나 봐라. 기술적인 너희들이 뭔 평가를 하냐. 주민들한테 큰 소리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 이게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자세냐. 이런 법 취지를 다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고, 여기는 진짜 특별감사를 한번 하더라도 국정감사든 뭐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무 역할을 했어요. 뒷북치는 역할밖에 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나서가지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하는 자료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뭐 툭하면 영업비밀 보호 뭐 이렇게 나가니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원자력 안전과 미래도 전문가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주목해서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무능함, 무지함 또는 폄훼 또는 안전을 망각한 그런 처사들을 지적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